드디어 저의 드림 카메라가 드디어 출시됐습니다. 그 이름은 바로 GV-E10 Mark II. 자, 이 GV-E10 Mark II가 왜 저에게 드림 카메라냐면 처음으로 4K 60p 10비트를 지원하는 미러리스,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 IBIS, 그러니까 인바디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이 없는 게 드디어 나왔어요. FPV 드론이 워낙에 격하게 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센서를 꺼도, 그 손떨방을 꺼도 센서가 털려서 영상을 좀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. 하지만 마침내 IBIS가 빠졌기 때문에 이 FPV 드론을 그냥 제 마음대로 기존에 날리듯이 막 날려도 되고요. 저의 최애 액션캠이 될 GV-E10 Mark II. 소니의 GV-E10 Mark II 두 대를 내돈내산했습니다. 바디킷 하나 구매했고요. 그 다음에 렌즈킷도 하나 구매했어요. 번들 렌즈. 자, 이 영상을 일단 미리부터 좀 말씀드리면 좀 짧게 그냥 간단하게 좀 만들고 넘어갈 거고요. 그리고 FPV 드론에서 시네리프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좀 관련 내용들 좀 많이 다뤘어요. 이미 좀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 좀 많이 다뤄서 제가 몇 가지 좀 썸네일을 띄워놓을 건데, 이 영상들을 보고 오시면 제가 왜 이렇게 이 카메라를 두 대나 구매했고 이렇게 좋아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뭐 어느 정도는 납득을 하실 것 같은데요. 그래도 뭐 이 영상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최대한 간략하게 좀 간단하게 뭐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자, 일단 GV-E10 Mark II 브이로그용 카메라라고 나왔는데, 그리고 또 크롭 센서를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영상 스펙이 일단은 제가 되게 원하던 그런 바입니다. 자, 4K인데요. 그냥 4K가 아니라 6K 또는 한 5.8, 5.9K 정도에서 오버샘플해서 4K 영상이 되고요. 그 다음에 60p까지 지원을 하고 422 10비트, 요게 되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자이로 센서가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IBIS가 없어야 되는 뭐 이런 조건들이 시네리프터 카메라용으로는 아주 좋습니다. 생각보다 요거를 충족하는 카메라들이 진짜 손에 꼽거든요. 정말 몇 대 없습니다. 그런데 이제 GV-E10 Mark II에 약간의 함정은 있더라고요. 4K 60p에서 1.1배 크롭이 되는 그런 또 금나누기가 좀 있긴 하던데, 뭐 그래도 1.1배 크롭이면 뭐 그 정도는 제가 양보할 수 있겠더라고요. 자, 어쨌거나 바디 손떨방이 없어야 되는 조건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뭐 기존에는 뭐 FPV 드론으로 FX3라거나 A7S3도 꽤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. 저도 시네리프터 초창기에는 좀 많이 썼었는데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. 바디 손떨방이 있으면 날리다 보면 이게 센서가 손떨방을 꺼도 그 안에서 물리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지 좀 튀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정말 잘 세팅된 기체에 날려야 되고요. 그리고 그 잘 세팅된 기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무빙의 제약이 좀 있습니다. 그와 관련된 내용들 제가 이와 관련된 영상들 되게 여러 개 찍었거든요. 좀 미리 보고 오시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좀 더 와닿으실 것 같고요. 결정적으로 4K 60p 422 10비트 지원하면서 자이로 센서가 있으면서 IBIS가 없는 미러리스 카메라, 기존에는 FX6가 있었고요. 사실 이건 시네캠이라고 봐야 되죠. 시네마 카메라. 그리고 미러리스에서는 GV-E10 Mark II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최초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스펙들이 딱 제가 시네리프터에서 필요했던 굉장히 딱 부합하는 그런 스펙이고요. 자, 기존의 FX6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습니다. IBIS가 없기 때문에 기체를 좀 뭔가 힘 위주로, 파워 위주로 좀 세팅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. 그렇게 하면은 뭐 진동이 좀 더 발생할 수도 있고요. 막 격하게 FPV 하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무빙들을 막 해도 그 안에 손떨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비행할 수가 있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는 이 지구 위에서 살고 있고요. 중력이 있고요. 뭐 가속도가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약들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관성이라는 게 세집니다. 작은 것들은 기동이 되게 빠릿빠릿하게 경쾌하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. FX6를 올린 시네리프터도 굉장히 멋지게 날 수 있지만 소형 드론처럼 경쾌하게 날 수는 없어요. 그런 한계점이 좀 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우는 가능한 작은 미러리스 카메라, 그러니까 뭐 마이크로 포서드라거나 또는 뭐 한 크롭 센서 정도 이상의 센서 사이즈의 바디 손떨방이 없는 그런 카메라를 기다렸던 거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마침내 출시가 된 거죠. 자, GV-E10 Mark II 실제로 써보니까요, 화질 굉장히 괜찮습니다. 일단은 주광 기준으로는 오버 샘플링 4K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딱 해상력만 봤을 때는 오히려 FX6나 뭐 A7S3, FX3보다
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. 왜 해상력이 중요하냐면 영상 촬영 후에 안정화 과정을 한번 거쳐요. 그래서 약간의 크랍이 되거든요. 근데 해상력이 좀 더 높으면 크랍 됐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화질이 좀 더 유지가 됩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버샘플링된 화질이 굉장히 좀 이점이 있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FX6나 뭐 3 또는 A7S3 이런 것들은 센서 자체가 크고 세컨 베이스 ISO가 1280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조도 환경에서는 그래도 지금 방금 먼저 말씀드린 카메라들이 더 우위는 분명히 우위에는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 전에 올렸던 그 BMMSC G2 블랙매직 카메라의 G2와 비교하면 또 어떤가 궁금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 두 가지는 브랜드 선호도와 워크플로우의 차이가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화질, 뭐 종합적인 화질, 뭐 해상력, 뭐 파일의 10비트냐 로우냐, 뭐 색 보정을 했을 때 어떤 이런 질감 등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는 G2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비로우로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높게 쳐줄 수 있는데 해상력이나 또는 사용자 편의성, 그러니까 10비트 영상이기 때문에 편의성 부분만 보면 E10 마크 2가 좀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촬영된 영상, 자, 소니의 경우는 이제 카탈리스트 브라우저라는 게 있는데요. 안정화 결과물만 놓고 보면은 자이로 플로우가 더 좋습니다. 그래서 시네리프터 쓰는 분들은 자이로 플로우 이미 쓰실 줄 알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렌즈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의 경우는 이제 라오와 렌즈들 선택을 했습니다. 제가 이 라오와 렌즈만 지금 한 6, 7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. 풀프레임용으로 14mm만 마운트별로 있어요. L 마운트 있고 E 마운트 있고 RF 마운트 있고요. 똑같은 렌즈인데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 7.5mm 그 블랙매직 카메라 G2용으로도 하나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소니용으로는 10mm와 9mm를 이렇게 하나씩 구매를 해봤습니다. 10mm는 이렇게 팬케이크입니다. 지금 ND 필터를 붙여놨는데도 이렇게 얇죠. 약간 화각이 좀 좁지만 좀 더 경쾌한 움직임, 약간이라도 드론 기동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 친구를 좀 사용해 보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9mm짜리가 화각이 좀 더 넓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봤다라는 거. 저도 이제 이 영상 올리고 나서 좀 중고를 한두 개 정도 더 알아보려고요.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좀 구매하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약간 중고 구매하기가, 중고 구하기가 약간씩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저한테는 이 두 카메라는 액션캠에 가깝고요. 두 대를 산 이유는 FPV 드론은 어쨌든 파손을 감수하고 해야 됩니다. 세컨으로 이렇게 두 대를 구매했고 렌즈도 두 대를 구매했고, 자, 영상 좀 간단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. 좀 더 이렇게 이 시네리프터와 카메라 이야기를 하면 구구절절히 할 얘기들이 정말 많은데 제가 이미 이전에 되게 여러 번 반복을 해놓은 상태라서요. 그 영상들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영상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제가 이 영상에서 했던 얘기들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. 자,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. 또 다른 실험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